우원식 국회의장.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를 든든함과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파란만장하고도 감동적인 일대기를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하며 그의 삶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자, 그럼 그의 삶의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1957년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기질을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그의 내면에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그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공학도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대학이라는 지성의 공간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죠.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의 암울한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캠퍼스는 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뜨거운 외침으로 가득했고 우원식 의장님은 그 외침의 선두에 서서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억압받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되고 투옥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벽은 그의 신념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사회개혁에 대한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미래의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며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단순한 학창시절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전장이자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일반적인 직업의 길을 택하는 대신 오직 사회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철학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특히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깊이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고 부당 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연대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환경운동에도 깊이 관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그의 삶의 나침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의 세상,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그의 헌신적인 삶은 그를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우원식 의장님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마침내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는 그의 오랜 꿈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험과 신념을 더욱 넓은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는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국회에 입성해서도 그는 변함없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고충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제19대, 제20대, 제21대에 이어 현재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이겠죠? 정말 대단한 정치적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원식 의장님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입법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항상 민생 중심적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 하나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되었던 논란이 많았던 그리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수년간 꾸준히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우 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하나오션의 소송 취하와 노사상생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감사를 표하며 조선업계가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해온 그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죠. 그는 거제조선소 방문 당시 거제시청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거제시가 조선관광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진정한 현장 중심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에도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임시정원에서 국회로 개막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위대한 시작점이자 발전의 밑거름이 된 임시정원의 숭고한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요? 그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일관된 소신은 역사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우리가 흔히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역사적 기구의 유족들을 직접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친일 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했어요. 반민특위의 숭고한 설립 목적과 그 이후 안타깝게 와해된 과정을 언급하며 친일 청산이 미완으로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선두에서 함께할 것을 굳건히 약속했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행사의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대신 국회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그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도 주목받고 있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그는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아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광복군을 계승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국군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홍범도 흉상이 육사에 존치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인물의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그의 깊은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을 의장 집무실로 접견하여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인식과 국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원식 의장님은 현재의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정통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물려주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널리 평가받지만 동시에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 노력하며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명확한 언어로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삶의 애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등 소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같은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친근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항상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안 발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그의 입법 활동은 항상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협상 능력과 조정 능력은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신념과 뜨거운 열정은 그를 오늘날의 5선 국회의장이자 대한민국의 든든한 국회의장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의 삶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의 다음 행보를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요.